하루는 기억이 가거든. 하루는 기억이 가거든. 근데,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제일 인기가 없으면 세법이야. 왜 세법이 없을까요? 세법은 월요일날 배우다 보니까 일요일날 모의고사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일주일 만에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딴 우리 학원은 뭐라는 게 며칠째예요? 6일째. 딴 학원은 5일째야. 그래서 토요일날 수업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공시세법을 격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격주로 나누니까 14일 만에 보거든. 그래서 공시세법 딴 학원 하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14일 만에 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그걸 단점을 장점으로 커버해서, 그래서 매주 이제 공시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복습 동영상이 있으니까, 최대한 토요일 날은 잘 촬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못 나오더라도 꼭 인강을 한번, 기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 읽을 때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사실. 그러면 그 밑에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또 헷갈리는 게 있어. 우리 이제 계약법에 들어가면, 물권법에 들어가면 헷갈리는 게 있어. 점유 보조자. 이게 헷갈리거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써놓고 봐봐요. A가 B한테 뭐예요?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신청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거는 전세권자가 되죠. 이 사람은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집이 어디로 왔어요? B한테 왔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주인은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야. 간접점유자. 요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뭘 매개로 했죠? 전세권을 매개로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점유, 이 사람은 간접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그러면 주인이야. 주인. 그러면 요걸 읽을 때 요거 한번 읽어봐요. 간접점유자. 점유가 포인트예요. 점유가 포인트. 대표적으로 간접점유자 그러면 요거는 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즉 주인이죠. 그래서 주인.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주인도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안정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읽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우리 반장님이 아침에 뭘 하고 와요? 뭐라고 해요? 알바가 뭐예요? 점유 보조자예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 보조. 알바가 바로 점유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점유 보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알바가 뭐예요? 알바가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물건을 몰래 가져나오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점유권이 있다면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이 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헷갈려. 그러면 읽을 때 읽어봐요.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 점유 보조. 이게 뭐예요? 알바는 점유 보조자라는 거. 이거 이제 까먹는 거죠. 맨날 까먹어.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없다. 요거하고 또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요거 한번 읽을 때 잘 액센트를 세게 두라고. 요거 읽을 때 읽어봐요. 간섭법. 요거는 사실인 간섭 거죠.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더라도 까먹지 않다라는 겁니다. 맨날 보면 이게 진짜 초보자 때 진짜 헷갈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잡아두고. 그러면 이제 사실인 간섭 가서 읽어보자고요. 106조 사실인 간섭. 법령적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 간섭에 따른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죠? 사실인 간섭으로 가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사, 임신. 이렇게.
자, 1번 그러면 1번에 이제 그러면 2번을 읽어볼까요?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비교. 간섭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적으로 법적 확신과 법적 확신 조정하여 인식에서 법적 규정으로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간섭법이야. 사실인 간섭은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사실인 간섭이야. 그러면 여기 밑에는 지금 배경이 깔려있지 않지만 그러면 간섭법은 법적 확신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누가 입증을 해? 법원이. 이거는 누가 입증해?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목차를 딱 보라고. 이제 목차. 자, 그러면 자기가 책을 한번 읽고, 한번 읽어봐요. 법률행위 해서. 법률행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사표시.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는 뭐가 있다? 기준, 목사, 임신,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러면 이렇게 이제 틀을 딱 마련해 놓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살을 약간 붙여나간다고. 똑같은 책으로 6개월을 하는 거니까, 6개월 정도를 하는 거니까. 자,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체크. 그럼 또 이번 주에 이제 기본서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다음 달에는 이제 빨간 법과 무슨 편으로 썼어요? 검은 걸로 썼죠. 그럼 다음 달에는 뭐예요? 행강편을 가져와서 딱 행강편으로 또 이게 눈에 이제 잘 들어와야 되거든. 자, 근데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지금 단도야, 이도야?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봐요. 파란색. 이도인쇄죠. 이도인쇄. 그러면 어린이용은 몇 도인쇄이고 컬러풀이죠. 그러면 필름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어린애들은 필름이 5개가 필요해. 그래서 인쇄를 몇 번 해요? 3번을 해. 5번을 해. 근데 요거는 뭐예요? 그냥 2번만 하면 돼. 2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딱 들어오길 정리 정도를 해야 돼. 그래서 11월달, 12월달은 무슨 기간? 정리 정도 기간이야. 딱딱 포인트 잡아서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럼 법률행위 해석 제목을 보면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거구나. 기준을 목사 임신이 있구나. 그러면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구나.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내 입장에서 보는구나. 내 심적 효과 의사, 피의자 입장에서.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상대방 보니까 객관성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그러고. 그럼 제3자 이상은 좀 보충을 해주는 거야, 보충. 그래서 만약 가정법, 나름 제3자 입장이라면 그래서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이렇게 이제 딱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이 나면 안 읽어봐도 되고 그러면 빨리빨리 잡고 싶다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41페이지로 가보죠. 41페이지 뭐가 나오죠? 어사표시.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어사표시. 자, 어사표시 그럼 앞으로 또 연결이 되잖아. 앞에 어사표시 뭐라고 배웠어요? 성립력. 또 당목의 성립력. 성립력은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 어사표시는 성립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면 혈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어봐요. 어사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옆에다 딱 체계를 잡아라.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뭐예요? 사기, 강박, 이렇게 사기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사표시가 그러면 다 알아보지만 뭐의 제목이에요? 어사와 표시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표시지 입각하고 이거는 어사지 입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 따라서 어사주의가 입장이 먼저냐, 표시주의가 입장이 먼저냐, 각국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민법은 2가지 법률이 있어. 하나는 독법주의, 하나는 불란서, 불법주의가 있어요. 불법주의는, 불란서는 어사주의야.
주야. 근데 우리 독일 법학은 뭐예요? 표시주의, 입각한 어사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 법은 공부하기 힘들어. 왜 힘들까요?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좋은 거라면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죠. 우리나라 법률이 제일 좋아. 왜 좋아요? 외국에서 법을 따와서 좋은 거는 다 해가지고. 근데 논리 일관성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게 논리 일관성이 없어.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대한민국 법이 제일 좋기는 해요. 악법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저게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악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저거 봐봐요. 악법. 상가 임대차법. 상가 임대차법은 뭐라는 거예요? 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뭐예요? 주인들이 역이용한다고. 근데 요거는 저는 어떤 분이 계셔요. 상인법을 상가 임대차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이 투쟁을 해서 만들어 놨어. 한 일반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알고 보니까 탁상공론이야.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누가 유리해요? 상인들이 유리해. 아니, 그 주인들, 건물주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법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어사와 표시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정상적이네. 정상적. 그래서 정상적 어사 표시라고 그래. 근데 봐봐요. 그러면 어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비정상적 어사 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민법은 4개의 조문을 두고 있어. 지적을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43페이지 봐봐요. 제2절. 자, 비정상적 어사 표시 찾았어요? 예, 요게 별표 5개는 여기에서 가로를 열고 세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돼. 세 문제가. 자, 비정상적 어사 표시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4개 조문을 두고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 와서 또 비극이 시작돼요. 또 비극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기 쓸 필요 없이 이제 밑줄만 걸으면 되겠네. 봐봐요. 아까 어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어사 표시가 불일치한 게 3개 조문을 두고 있어. 그래서 거기 3개 조문이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 거기에다 줄잖아요. 비진이 어사 표시. 그 다음에 거기 107조까지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차고. 도표가 다 그려져 있죠. 차고. 자, 그러면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러면 하자가 있는 어사 표시. 하자 있는 어사 표시. 뭐가 있죠? 사기, 강박. 사기, 강박.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민법조문에 비정상적 어사 표시를 3개 조문을 두고 있어. 107조, 108조, 그 다음에 109조, 그 다음에 사기, 강박 몇 조? 110조. 그러면 요 조문에서 뭐 몇 개 조문을? 요 조문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우리가 3문제가 출제돼. 3문제.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에는 그러면 요것만 먼저 딱 따져놓으라고. 봐봐요. 자, 일단 여기 봐봐요. 무슨 표시죠? 어사 표시. 어사 표시야. 그래서, 그럼 어사 표시는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야.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럼 어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럼 어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적 어사 표시라고. 비정상적 어사 표시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부터 문제에서 그러면 사기 강박과 관련돼서는 이제 전문부제가 110조에다 조정을 해놨어.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뭐 통정의 표시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비정상적 어사 표시라며, 그러면 예를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하게 봐봐요. 107조와 관련돼서는 제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다방에 가서 다방 아가씨한테 뭐라는 거예요? 치과 하나 사주마. 그랬더니 뭐 어머 오라버니 좋아요. 표시되는 들이 효과가 나타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시되는 들이 효과가 나타나. 근데 제가 이제 다방 또 갔어요.
오라버님, 티코 하나 사준다며. 야, 나 농담을 했어. 너 알잖아. 나 농담 잘하는 거. 그때는 뭐다, 결론. 무효로 하는 거야. 근데 봐봐. 나한테 티코 하나 주마. 그래. 티코를 줘버렸어요. 줬어. 근데 이 제3자, 그 아가씨가 팔아버렸어. 팔아버렸어.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저 무효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3자가 사버렸어. 근데 제3자가 선이야. 그때는 제3자는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비진이 의사표시는 내가 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야, 사실. 마음속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피의자는 알아 몰라? 피의자는 알지. 상대방은 모르는 것. 이게 바로 비진이 의사표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잡을 수 있죠. 그럼 통정은 어때요? 통정은 피의자는 알아 몰라? 통정은 피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 그렇죠. 이게 통정을 하는 거야. 통정.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표시는 불일치하죠. 근데 우리 통정의 표시는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정을 한 거야. 통정. 그러면 여기 봐봐요. 착오는. 자, 피의자는 알아요? 몰라요? 착오. 그러면 온정식, 착오, 내가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면 피의자는 알아, 몰라? 알죠? 아니, 피의자는 모르죠. 피의자가 착오를 일으킨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항상 세 사람이 등장해. 여기 읽어봐요. 상대방, 뭐예요? 제3자. 그래서 이제 통상 과월경으로 탄생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앞에 뭐가 생각돼? 원래는 엄격하게 의사표의자라고 그래야 돼. 근데 이제 갖다는 게 표의자. 여기는 뭐예요? 상대방, 제3자. 포터 붙여봐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백철전은 표의자는 알아 몰라? 알아. 상대방 모르죠. 이게 바로 비진이 의사표시. 그러면 통정의 표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죠. 통정의 표시야. 근데 착오는 뭐예요? 피의자는 모르고 상대방 알죠. 이게 착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아 씨한테 뭐 진짜 그랬더니 강박을 했어요. 어머 오라버님 무서워요. 그렇죠. 강박을 그러면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근데 유리 씨가 뭐예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뭐가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자가 무슨 강박이다? 사기 강박이라. 사기 강박.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라는 거예요? 어제 요즘 시끄럽죠. 연예인 때문에 시끄럽죠. 그리고 첫 번째 조진웅 씨. 아버지 이름이야. 본명은 박원준 씨야. 아버지 예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고3 때, 고2 때, 고3 때 무슨 심각한 간담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합법화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인이 되면 쳐다보고 있어. 가해자가.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찔러버린다. 그게 대표적인 학폭이죠. 학폭. 그렇죠. 학폭이라는. 그럼 저는 조용히 잘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명준 씨나 언정 씨나 은경 씨나 유리 씨나 합격시키는데 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참 오전 강의는 다들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남아있어요. 근데 야간 강의는 뭐예요? 영상이 없어. 그래서 자유로워, 좀. 야간 강의는. 선생님들이 벌써 촬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간은 촬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촬영을 안 하고 빨리빨리 끝내주고 포인트만 잡아주려고 그러거든. 근데, 자, 포인트만 잡아두면 야간은 빨리 보내야 돼. 빨리 보내줘야 되거든. 보통 4시간을 하게 되면 11시에 끝나거든. 옛날에 11시에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는 거예요? 차가 11시면 다 떨어져. 깜깜해요. 몇 시까지면 깜깜해요? 7시면 가게문 벌써 닫아. 7시, 8시. 이제 7시부터 8시. 그래서 상인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8시 이후에는 시내가 깜깜해버려. 어제도 눈치를, 저녁 먹는데 눈치를 겁나게 주더라고. 어제 회식을 하는데, 야간 이제 수업 끝나고 잠깐 이제 막차 타고 올라오려고. 근데 원래는 거기 9시까지 영업을 해요. 근데 8시 5분부터 자꾸 직원이 와가지고 자꾸 교수님, 웃어. 그러면 가라는 거잖아.
가라는 거. 그거 눈치를 보니까 눈총을 맞았더니 소화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내 돈 내놓고 내가 먹는데도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부담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손질형이 시끄럽고, 또 하나 누가 시끄러워요? 박나래. 갑질했죠? 갑질하면 조세호가, 좀 있으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씩 터뜨리죠.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유재석이 튀어나옵니다. 네, 유재석 뼈말하는 거에 갑질을 많이 했나 봐. 모르게. 지금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씩 터뜨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뭘 감추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네. 뭘 감추는 게 뭐 중요한 건지 왜 감추는지 몰라. 그냥 드러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감추려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앉아있는 사람 솔직해야 돼, 본인한테.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스스로한테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체크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제3장 어사표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돼.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세 문제에서 네 문제. 그럼 어사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 하자가 없어야 돼. 근데 어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이거든. 그럼 비정상적 어사표시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 어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 거. 그래서 민법 107조, 108조, 109조를 두고 있어요. 근데 하자가 있는 거, 무슨 강박? 110조의 사기 강박을 두고 있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이 등장할 때 등장인물을 잘 봐. 자, 그럼 세 사람을 꼭 생각하는 거야. 여기 뭐가 있죠? 어사 표의자, 그 다음에 상대방, 그 다음에 제3자, 세 사람 등장해요. 항상 책을 읽을 때 표의자냐, 상대방이냐, 제3자냐, 이걸 인지하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체 시간과 관련돼서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 나가는데,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 거야, 이번 다거서에서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의문점을 하나 남겨놓자고, 둘째 시간에.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좀 약간 디테일하게 나가보자고요. 일단 요거 칠판에 적은 것은 머릿속에 쏙 기억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